안녕하십니까. 오늘 MC를 맡은 병리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롱게 TV가 이제 세 번째이긴 한데 그동안 녹화가 잘 안 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롱게 뷰티 채널은 이렇게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늘리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습관 6가지 중에 오늘은 수면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수면 전문가 김대학 교수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서카디안 대표로 있는 김대환입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전자공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김민석 박사님, 또 김동환 원장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황혜정 원장님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수면 전문가는 아니고요. 원래 전자공학부에서 반도체하고 센서에 관련된, 바이오 센서에 관련된 일을 좀 하다가 한 7년 전에 국책과제에서 이제 ERC라고 하는 국가 사업을 하게 돼서 멜라토닌 호르몬에 관련된, 그리고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빛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서카디안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의학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또 수면 전문가라고 어디 소개하기에도 좀 부끄러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공학을 원래 했던 사람으로서 이쪽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고민하는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표현을 잘 하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저의 접근 방식이나 요런데 문제는 없는지 또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요런 귀중한 의견들을 고언들을 또 인사이트를 좀 배우고 싶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동환 원장님은 몇 시쯤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요? 저는 원래 올빼미형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별명이 황금박쥐. 밤이 되면 더 쌩쌩해졌어요. 아침에 9시에 시험을 보면 7시까지 밤을 새고 7시에서 9시까지 자요. 그렇게 하는 네. 게 훨씬 컨디션에 좋거든요. 짧게 자고 밤을 새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아침에 7시에서 9시 사이가 오히려 깊게 자는 타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희한하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침을 자는 게 행복한데 저는 이제 신경외과 트레이닝 이후에는 시차도 없고 빛에 대해서 프리해요. 그러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자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거를 이제 호흡을 통해서 자는 방법을 터득했고요. 신경외과에 특화된 인간인데 지금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외국을 돌아다닐 때도 시차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잠을 안 자는 기록이 일부러 잰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9일 밤을 9 nights 10 day를 한숨도 안 잔 적이 있어요. 멀쩡하던데요.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잔 거죠. 저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못 잔 적이 있어서. 아무튼 멜라이트가 온 것 같은데 한번 제품 너무 꼼꼼해서 잘 안 보여요. 저희 램프고요. 좀 이따 자료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혹시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빛의 색온도, 즉 색깔과 밝기를 컨트롤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빛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사실은 아침에 해가 뜰 때랑 저녁에 해가 질 때 조도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밝고 어두운 걸 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아침인지를 정의하는 거는 이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색온도하고 밝기의 아주 비선형적인 복잡한 함수로 우리 생체식의 SCN은 그거를 인지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국제 표준으로 MEDI 조도라는 거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MEDI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멜라노픽 이퀴버런트 데일라이트 일루미넌스의 약자고요. 멜라노픽 등가 주광 조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MEDI가 몇 룩스냐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빛을 생물학적인 시간으로 번역하는 어떤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주 넓은 범위에 MEDI 조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램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앱으로 좀 이제 구동을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밝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온도를 아주 각성이 되는 빛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드는 모드 선택에서 이제 집중 모드. 요게 이제 집중 모드예요. 요거는 이제 공부할 때. 네, 일할 때
일할 때 좋은 MDI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 모드. 요게 이제 저희가 수험생들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공부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 다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들이고요. 각성 모드. 김도원 선생님께서는 다 초월해서 이제 늦게까지 일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커피를 마셔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각성 모드인데, 요거를 켜고 있으면, 커피 중독인 저도 커피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 모드. 요거는 이제 릴렉스 하면서 책 보시기 좋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면 모드. 요게 이제 수면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모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실행하는 모드가 될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잠을 청해야겠어? 나는 공부를 해야겠어? 난 아침에 말끔하게 깨고 싶어. 그럼 이런 모드들이 지원이 될 텐데, 저희의 비장의 카드는 뭐냐면은 목적에 맞춰서 특정 작업이나 특정 용도에 따라서 돌리는 램프일 뿐만 아니라 그냥 켜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시간대별의 정답인 램프를 알아서 구현한다는 겁니다. 태양과 똑같은 흉내를 낼 수 있는 램프고요. 리듬을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램프를 쓰는데 다른 조명들이 섞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용으로 만든 맞아. 램프인데 우리가 빛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외관과 저희 램프가 같이 섞일 텐데 이럴 때 이제 저희가 광청정 모드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시간대가 지금 저녁 8시 반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 시간대에 지금 제가 각성 모드를 한번 켜봤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시간에는 굉장히 생체 리듬상 안 좋은 빛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시면 광청정도라는 점수가 100점 만점에 지금 빵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까이서 이거를 하면은 이제 왜냐하면 저희 센서가 지금 이 램프에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광청정 모드로 한번 바꿔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대에 정답인 빛을 자기가 찾아가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지금 광청정도 점수가 99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변 광하고 이 램프에서 나오는 총합을 얘가 계산을 해서 지금 시간대에 이 사람한테 맞는 빛을 이제 제공을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램프에 생체 시계를 그대로 흉내낸 스펙트럼을 재현하고 있는 MEDI 센서,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빛을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정확하게 흉내낸 센서가 이 센서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청정 모드를 그냥 놔두시면 그냥 계속 태양하고 맞춰서 생체 리듬의 패턴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침에 기상하셔서 30분 정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쓰시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아침에도 개운하시고 저녁에도 잠에 잘 드는다는 체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만든 램프고요. 빛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럼 6시에 30분 동안 빛알람을 해놓으면 아침 6시에 아침을 알게 해주는 생물학적인 빛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로 보통 알람을 하시잖아요. 근데 소리 알람을 6시에 맞춰놓으신 분이 일어나실 때 되게 힘드시다. 그래서 알람을 막 2개, 3개 하시고 막 이런 수험생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빛 알람을 5시 45분 정도에 해놓고 6시에 소리 알람을 해놓으시면 15분 동안 빛이 우리를 먼저 깨워주는 거죠. 지금이 생물학적인 아침이라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소리 알람을 15분 후에 들으면, 제가 이렇게 자신 있는 숫자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친구한테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15분이 딱 맞더라고요, 이 친구한테는. 네, 그렇게 되고요. 저녁에도 내가 잠드는 게 한 11시 반쯤 잔다.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부터 얘를 빛알람을 해놓으면 잠을 자기 전까지 계속 지금이 저녁이라는 걸 인지해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거를 잘 도와줄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고요. 밤에 스마트폰 같은 거 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도 학생들은 잘 안 들어요. 저희 램프는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 보고 싶으면 봐라. 어차피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잖아. 그 대신에 반드시 이 램프를 옆에 놓고 스마트폰을 봐라.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을 여기 있는 놈이 중화시켜 주게 되고요. 저기 노트북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병원하고 임상한 결과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비장의 카드는 여기 있는 멜라이트 말고 스마트워치에서 직접 나의 멜라토닌을 그릴 수 있는 앱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이거하고 멜라이트라는 요 램프가 연동이 돼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내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맞게 MEDI 빛의 시간대별 디자인을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태양광대로 살기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고 싶기가 어려우신 분들, 밤에 일하셔야 되는 직업이 있거나 야간 교대 근무자거나 혹은 해외 출장이 너무 많아서 내가 시차가 굉장히 극복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한테는 나의 멜라토닌 리듬을 보면서 이 램프의 빛을 다르게 설계해서 제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멜라이트라는 램프를 썼을 때 나의 멜라토닌 리듬과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DLMO나 아니면 아침에 얼마나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코르티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도와주는지, 그 다음에 나의 수면 점수나 깊은 잠의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개선되는 지표를 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언제 식사를 하는 게 좋고 언제 운동하는 게 좋고 언제 잠자리에 드는 게 좋은지까지 타이밍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김대한 대표님한테 궁금한 것들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결국은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 진료를 하다 보면 밤낮이 바뀐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예술가, 창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밤에 모여서 뭔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통 완전히 삶의 그 서카리안 리듬이 완전히 깨져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기능학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 직업이 걸리는 거예요.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하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 삶이 이미 이런데 하고 했을 때 정말 그럴 때가 난처하더라고요.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될까? 그렇게 계속 살아도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환자를 보기 전에 만났다면 당연히 이걸 트라이 할 거고 트라이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경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턴이 깨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희망적인 툴이 아닐까. 뭘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계속 그런 직업을 가지고 반대로 이 서카디안을 가지고 서카디안 리듬을 반대로 사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가져온 게 있긴 한데 네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심플하게 yes or no. 예스도 가정형이고 노도 가정형인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요즘 가장 꽂혀 있는 단어는 빛청정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신진대사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3개 정도 꼽는다 그러면 물하고 공기하고 빛일 텐데 물은 사실은 우리가 신경 많이 쓰고 정수기를 다 가정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기도 요즘 공기청정기 다 씁니다. 근데 빛청정기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면 빛이 안 중요하냐? 빛은 중요하고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환경 인자로 매우 중요한데 빛이 하는 역할이 생체 리듬이나 호르몬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큰 자이트 계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럼 빛청정이라고 선언을 했을 때 도대체 깨끗한 빛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맑은 날 태양빛을 흉내내면 돼. 그게 정답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나는 이미 낮밤이 바뀌어서 잘 살고 있는데 나한테 태양빛에 해당하는 빛의 시계열을 나에게 요구를 하거나 억압을 하면 오히려 이 사람은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태양광을 흉내내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건 빛청정의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태양광은 위도와 경도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게 과연 정답이냐? 백야가 있는 북유럽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아침에 청색광 테라피를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계절성 우울증이나 뭐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이 빛을 못 받는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태양빛을 흉내내는 게 아니다. 정말 청정한 빛이라는 거는 뭐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분이 언제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언제 멜라토닌이 최대치를 치고 언제 멜라토닌이 이제 억제가 되고 언제 코르티졸이 나오기 시작하고 언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언제 렉틴 그릴린 같은 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원하는 어떤 생체 리듬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생활에 관련된 패턴을 넣든지 뭘 넣든지 아니면 저희가 워치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죠. 혹은 추론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생체 리듬대로 만들어주는 빛이 이 사람한테 청정한 빛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3가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빛 환경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 결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센서티브하게 호르몬 리듬이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 광에 민감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3가지 기술을 다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4단계로 빛청정을 고도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스와 노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구의 한 60% 정도는 태양광에 맞추어 주도록 도와주는 정도로도 충분히 청정하도록 느낄 거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적극적인 빛의 개입. 그 빛은 이 사람의 광수용성과 민감도, 생체시계가 빛에 반응하는 이 민감도, 그거는 사실은 파장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I나 이런 걸로 이 사람한테 맞게 학습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생체 리듬으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뒷단계에 40%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청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앞부분은 약간 생리학의 영역인 것 같고 뒷부분은 약간 병리학의 영역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결국은 그런 평가와 도구를 가지고 그런 전문 클리닉을 해야겠네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걸 평가하는 거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짜서 그 사람의 생활에 맞게 빛의 그 사람의 맞춤형 빛 처방을 해드리면 될 거다. 맞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걸 비청정의 국제 표준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소개를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하잖아요. 그때마다 좀 컨디션이 다른 걸 느끼거든요. 여름이거나 겨울이거나 저 늘상 한 4시쯤엔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4시쯤에 일어나서 조금 지나면 여름에는 금방 환해지는데 겨울에는 4시에 일어나서 환해지려면 3시간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해가 네네. 7시 반에 뜰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멜라이트를 이제 시제품을 먼저 받아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밝은 빛을 쬐고 나서 상당히 좀 컨디션도 좋아지고 잘 안 졸리고 뭐 한 10시, 11시까지도 생생하고 뭐 이런 경험이 겨울이 확실히 많거든요, 여름보다는. 근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밤에 깜깜하게 해놓는 것도 물론 잠을 잘 때 중요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밝은 빛을 좀 받는 게 생체 리듬을 세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예불드리를 가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다가 너무 잠이 오더라. 그래서 중간에 갔다 와서 한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 1시간을 또 잡니다. 그 7시 반부터 한 1시간 정도 다시 운동을 하고 좀 늦게 출근하니까 한 네. 9시에 식사를 하고 한 9시 반에 병원에 이제 출발을 해서 10시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자는 시간은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자는 시간은 보통 그렇게 하면 한 10시 반 정도 되면 잠이 오죠. 10시. 10시 반에 주무셔서 보통 우리가 이제 스카디안 리듬을 방해하는 요인,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은지 제가 궁금해서 그냥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레코멘드 할 때 너는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라. 또는 너는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라. 교육시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 어떤 요인이 우리 이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을 많이 깨게 할까? 그렇게 됐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그 램프가 이럴 때 제일 효과적이더라. 이런 사람들한테 무엇보다도 제일 효과적이더라. 그게 듣고 싶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카디안 리듬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모든 수면 전문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랄까 일정한 생활 패턴? 예, 이걸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일정한 생활 패턴. 사실 일정한 생활 패턴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거보다는 서카디안 리듬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지금이 생물학적으로 낮인지 밤인지 우리 호르몬이나 이 뭐 기량작용이나 아니면 이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클럭들의 네트워크가 지금이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쉬어야 될 때인지 긴장을 해야 될 때인지 릴렉스를 해야 될 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헷갈리고 있는 상황이니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 이때야라고 반응을 주는 모든 거는 다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사를 하고 먹는 행위,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행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만 잘 시간을 지켜줘도 서카디안 리듬이 상당히 잘 형성될 거라는 거를 믿게 하는 요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이유는 먹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는 생활 습관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인데요. 빛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빛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뭔가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최적화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게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다 인공조명에 노출되고 전자기기의 빛에 대한 효과가 시간대별로 다른데 그걸 분석하는 것도 학계에서만 됐었던 거고 먹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빛 세 가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세 가지가 전부 생활 습관으로 묻어나올 때 가장 제어하기 힘든 게 빛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사람 의지대로 되지만 규칙적으로 빛 환경을 만드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내 생활에 따라서 어떤 조명이나 어떤 빛에 노출될 건지를 예상하거나 제어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빛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뭐 스터디 카페나 호텔이나 뭐 레지던스 호텔 이런 데 생각을 네, 많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선택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빛에 반응해서 내 신경계가 시각부터 시작해서 빛에 반응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인간은. 네, 그래서 결국은 빛과 신경계가 그걸 조절하는데 태어나서 아이가 있을 때 뭐 밤낮이 바뀌고 했다가 나중에 조절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신경계가 발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발달이 제대로 됐을 때는 결국은 빛에 의해서 결국 조절이 되는 건데 수면이라는 거는 나중에는 결국은 그게 기능이 다시 떨어지면 다시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신경계의 노화라고 생각 안 하고 호르몬의 문제, 멜라토닌이 떨어졌다, 뭐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경계 자체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너무 과도한 빛으로 노화가 된 거냐, 빛이 적절해야만 될 정도로 다른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은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빛청정이라는 키워드 말고 하나 더 꽂혀 있는 게 이거는 좀 너무 허황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카디안 생체 리듬의 나이라는 거를 좀 정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삼성병원하고 한 임상 결과인데 우선은 저희 멜라이트를 사용하면 지금 Y축이 LP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름 붙인 라이트 퓨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광청정의 지수죠.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요건 하루 평균이에요. 그래서 임상을 할 때 이제 11월 27일, 28일, 29일 썼다가 저희 멜라이트를 사용한 게 이제 30일부터 썼는데 어쨌든 광청정도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분이 되게 점수가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분의 멜라토닌 리듬이거든요.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 점선 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 나오면 좋다. 이런 멜라토닌 리듬이고 멜라이트를 쓰기 전에 회색 부분이 지금 요 날입니다. 27일, 28일, 29일이죠. 그 다음에 멜라이트를 쓴 다음에 갑자기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게 쫙 이렇게 붙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최고치 기준으로 25% 정도, 24.3% 증가했고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이 112분 정도 땡겨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어떤 분들이 제일 효과가 좋냐.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뭐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불규칙한 광에 많이 노출됐거나 아니면 똑같은 빛공해에서도 굉장히 생체 리듬이 많이 교란되시는 그런 분들이 이 멜라이트를 썼을 때 굉장히 빨리 효과가 돌아오는 형태가 되고 그거를 데이 바이 데이로 썼을 때도 유지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처음부터 탄탄하신 분, 빛이 좀 안 좋아도 잘 견디시고 리듬도 그렇게 많이 무너지시지 않은 분들은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정도 수면이나 전체적인 24시간 리듬 말고 조금 더 집중이나 릴렉스 해야 되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쪽에서 더 효과를 많이 체감하시고 수면이나 뭐 리듬 패턴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영향을 안 받으시고 강하게 이렇게 형성된 리듬이 잘 붕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면이 아닌 다른 쪽에서 효과를 많이 보시더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체 리듬이 많이 무너지신 분일수록 수면과 기상 관련돼서는 훨씬 더 뚜렷한 개선 효과를 스스로도 느끼시고 설문도 그렇게 하셨고 데이터도 보면 거기에 맞춰서 나온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더 자세한 디테일들은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아직 정리가 덜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보통 한 12시쯤 자는 것 같고 깨는 거는 한 6시 정도, 6시에서 7시 정도 깨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빛의 리듬이 깨져 있기 때문에 빛으로 치료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원인이 아니고 리듬이 맞게 자려고 하고 빛의 환경도 괜찮은데 노화나 다른 문제로 멜라토닌이 떨어져 있거나 수면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걸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의 경우가 멜라토닌 리듬이 많이 붕괴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빛에 대해서도 시각적인 투과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오시고
24시간 주기성도 예쁘게 안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아까 비청정 모드라고 해가지고 정답인 MDI가 있는 것처럼 램프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이 빛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캘리브레이션 해서 이 사람 이분에게 맞게 빛을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부분이 예를 들면 노인분들은 조금 더 강력하게. MDI를 세게 테라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요.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질문이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충분한 시간 잠을 잤어요. 잠자는 시간도 충분하고 잘 때 잠이 안 오고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아침에 찌뿌둥하고 굉장히 컨디션이 계속 안 좋고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고 막 이렇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뇌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시간에 맞춰서 반응되는 그 패스 말고 다른 쪽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걸 알려진 사실이고 장내 미생물이나 이런 쪽이 뇌하고 인터랙션을 장하고 뇌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진 사실이니까 제가 장내 미생물 연구하시는 예를 들면 뭐 CJ 바이오사이언스나 메디람 한방병원이나 이런 데는 뭘 제안하냐면 제가 어떤 POC를 제안했냐면 멜라이트하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나 분변 검사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멜라이트를 가지고 멜라토닌 리듬이 잘 나오는 거를 저희 기술로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는 거나 낮에 느끼는 어떤 그 피로도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를 빛을 가지고 멜라토닌이 규정된 것처럼 우리 IT 기술로는 디텍션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장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하고 서로 관련성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해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장에 관련된 얘기뿐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많은 쪽에서 비슷한 POC를 좀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정량화하고 수치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장 먼저 노출되어 있는 위험구를 제거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원래 엔지니어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일단 큰 거 잡아놓고 남은 거 조금 더 미세하게 보고 또 해결책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